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월 16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인데, 저번 주는 2월 9일, 10일, 11일, 12일 4일간 구정 설날이어 가지고 제가 동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근육풀기 건강 실험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족 냉증 개선 건강 실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각종 건강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주름 제거 건강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세 번은 뭐냐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저는 2019년 3월 달에 우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직접 4월 달에 들어가지고 건강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손으로 건강 실험을 손으로 이 종아리를 주무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풀는 것을 대신에 뭐냐면은 이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다리를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고 왼발 위에다가 무릎뼈 위에다가 오른발에 종아리를 올려놓고 근육 풀기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이게 옮겨 다니면 안 되고 한 자리에서 계속 눌러가지고 무릎뼈가 종아리 뼈가 닿을 때까지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고 나서 거기가 풀어지고 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누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한번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풀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풀고 해서 계속 풀다 보니까 약 4월 말쯤 되니까 근육이 거의 일반 근육이 다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 말쯤에 다 풀어졌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뭐냐면은 오른발에 이제 종아리를 푸는데 일반 근육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이 종아리 뼈가 이제 이렇게 닿습니다. 이제 왼쪽 무릎뼈하고 이렇게 닿는 그 상황이 오는데, 그때 뭐냐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이마에 땀이 나고 심호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일반 근육이 풀 때는 시원하면서 계속 풀어졌는데 이러같이 이마에 땀이 나고 강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그걸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혈관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혈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혈관을 보니까 혈관이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막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에 평활근이라는 이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근데 이 근육은 우리가 뭐냐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 아니라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이고 오로지 자율신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영향을 받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이 근육들이 붓고 단단해지고 하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한테는 이 같은 혈관의 이 막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많은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또 보면서 그러면은 일반 근육을 풀어주는 그 이후에 혈관 근육까지 풀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혈관 근육을 푸는 데에 중점을 두고 건강 실험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종아리 근육을 풀고 나서 종아리 근육 양쪽에 왼쪽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다 풀어지고 난 다음 그래서 매일매일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뭉치고 계속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뭐냐면은 눈 잠자기 전과 뭐냐면 의식을 이게 잘했을 때 눈을 감고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걷기 때문에 모든 동물 중에서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아리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거를 알았던 분이 뭐냐면은 바로 니시가와 요이치 의과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이시가와 요이치 선생님께서 발견한 이 종아리 근육 풀기, 이 종아리를 주물러라.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냐면 까치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뭐냐면 종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모든 동물,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 중에는 어느 동물도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걸어다니는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만이 종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종아리 있는 동물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아리를 왜 있는지, 종아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뭐냐면은 펌핑으로 해서 이 혈액을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발견하신 이시카와 요이치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하시긴 했지만 굉장한 발견입니다.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반드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저는 종아리 근육을 풀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혈관 근육을 풀 때 왜 이렇게 강한 통증과 이마에 땀이 나고 그런 일이 왜 생기는가? 그래서 혈관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혈관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시카와 요이치 선생님도 발견하지 못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인류 문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누가 이런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실험이 뭐냐면은 2019년 겨울철에 매년 겨울마다 발 뒤꿈치 각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인대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과 혈관 근육들을 모조리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발 뒤꿈치 각질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좋아지니까 각질이 생기질 않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발에서 발 뒤꿈치 각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어요. 새끼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쎄랗고 아픈데 그런 문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일반 발등에 있는 일반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해본 거죠. 건강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해봤는데 새끼 발가락 사이에 있는 거기에 무좀이 없어지면서 그 막이 깨끗하게 생기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무좀 문제가 해결됐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바닥을 만져보니 발바닥이 따뜻해진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주니까 발에 있는 종아리 문제를 해결하고 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 쪽에 손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손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손톱 윗살 벌어짐이 이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손톱 윗살 벌어짐이 생긴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톱 위에 있는 손톱과 손톱 위첩제 마디에 있는 거기에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새카맣게 죽은 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져가지고 계속 풀어줬어요. 왼손, 오른손 다 풀어줬는데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뭐냐면은 염증이 팅팅 붓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반창고를 감았습니다. 10손가락에 다 감았어요. 그 부위에. 그리고 나서 근육 풀기를 멈추고 염증이 가라앉고 그런 것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도를 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손끝마다 각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 있는 각질을 눌러가지고 근육 풀기를 통해서 풀어줬더니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뭐냐면은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도 해결되면서 손톱 위쪽에 있는 죽은 피가 있던 부분도 죽은 피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약 3년 7개월 동안 했는데 2023년 5월 16일 날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손이 따뜻해진 겁니다.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왼손, 오른손이 따뜻해졌어요. 혈액순환이 되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과 발에 건강 문제가 해결된 거죠. 바로 저는 수족에 냉증이 있었는데 수족 냉증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2020년 뭐냐면은 5월 달쯤 보니까 오른손 손바닥에 각질이 생긴 거예요. 각질이 생긴 거예요. 뒤꿈치 각질도 있지만 손바닥에도 각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굴에도 왼쪽에 각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손, 발,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각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바닥에 각질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 지금 거의 건강 문제 해결됐는데 보면은 각질이 없어졌고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건강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의 차가운 증상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냐면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 한의학에서 두한 종려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분들은 뭐냐면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각 세포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서 열을 직접 공급해 주는데 옛날에는 어느 한 부위에서 열을 생산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걸로 알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두한 종열이라는 뭐냐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이 따뜻해서 그 열이 순환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우리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그 세포에서 열을 생산하고 발바닥에 있는 데서도 열을 생산하고 손에서도 열을 생산하고 각 부위에서 열을 생산해서 각 세포들이 살아가는 열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 각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들은 그렇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직접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각자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는 생체 에너지도 만들고 부수적으로 열 에너지도 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약 40%의 열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은 몸이 차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이 에너지들이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열이 있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게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에서 열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차가운 사람은 손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발이 차가운 사람은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머리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답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지 36.5도씨의 체온을 유지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뭐냐면 발은 36.5도인데 머리는 34도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 쪽에 있는 세포들이 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혈액순환을 잘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바탕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체 에너지인 ATP와 부산물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신경은 각 세포들을 여러분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림프액 순환이 잘 돼서 찌꺼기인 노폐물을 제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프액 순환, 신경 흐름과 혈액 순환과 림프액 순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육 풀기를 하면은 근육 사이에 이 신경, 혈관, 림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풀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 서적을 많이 보니까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근육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접 손, 발, 머리 쪽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위에 있는 겉근육은 직접 만져서 일반 근육도 풀어줄 수 있고 혈관 근육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겉근육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게 근육 풀기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겉근육이 있는 반면에 속근육도 있어요. 속근육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속근육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장 근육은 물론 운동을 통해서 약간은 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폐, 심장, 간, 신장, 비장 이런 부분들은 내장 근육인데, 내장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물론 풀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풀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장 근육을 풀어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나름 생각했는데, 이건 마음의 근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초조, 긴장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내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돼가지고 건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웃음을 짓는 방법이 있고, 취미 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거를 잘 생각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근육 풀기는 우리가 겉근육은 직접 만져서 일반 근육도 풀고 혈관 근육도 풀 수 있지만 속근육과 내장 근육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육 풀기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 풀기를 잘 했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근육 풀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거듭하십시오. 그래서 건강 공부도 하시고 그 직접 실천을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근육 풀기 이 건강 실험에서 특히 손과 발, 수족 냉증을 개선한 제 건강 실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뭐냐면은 이거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확보한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손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머리 쪽에 있는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건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연히 뭐냐면은 또 건강하게 뭐 100살까지 산다. 그거는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르고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 알고 건강하게 사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건강하다. 뭐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데 내가 왜 건강한지를 알고 그 건강법을 실천해서 건강한 거하고 그냥 모르고 무책임하게 막 살다 보니까 그냥 나는 운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제가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아요. 그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 있는데 아마 일부 지역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 지역에 어떤 그 앞에 선인 선연 중에 그 건강 실험을 하신 분이 그런 건강 비법을 전수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은 그거를 그냥 따르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건강한 거죠. 그렇지만 뭔가 그 앞에 소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이 계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모르지만 어떤 소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오래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무책임하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와서 많은 노화학자들이 뭐냐면은 조사를 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가 맞느냐? 저는 그 중에 보면은 운동을 꾸준히 움직여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을 해라.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알아야 하는 거지, 모르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근육 풀기, 특히 제가 실험한 것은 겉근육이죠. 겉근육이니까 손발, 머리 쪽은 겉근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겉근육에 있는 근육은 풀 수 있었던 점을 토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근육 풀기를 해서 제가 혈관 근육도 풀고 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냐면은 아무도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의아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왜 이야기했는지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 어쨌든 현실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닐 수는 없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이 옛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듣지 않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야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 그런 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해서 건강하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건 안 하건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지 내가 그거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노력을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의독경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인간으로서 노력은 해보았다는 점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진인사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대천명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봤다는 것에서 만족해야지 대천명까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천명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습니다. 대천명은 무의의 영역입니다. 인의의 영역은 진인사 영역이에요. 진인사.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진인사만 하십시오. 인의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지 무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 마세요. 아예. 무의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신경 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손발 냉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육풀기 건강실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여러분들 모두 도움받기 바라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